오늘은 이제 오전장에 엄청나게 좀 흔들다가 또 장중에는 또 상승폭을 좀 키웠다가 막판에는 조금 눌렸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실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겪을 때마다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빅2가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갔다가 상승폭을 조금 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벤트들이 주는 게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두려움이기는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잭슨홀이나 엔비디아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향은 조금 없을지언정 국내 금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좀 부담은 있어서 일단 이벤트가 좀 지나가야 그 다음부터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대 요인들은 좀 있었죠. 우선 두 가지. 첫 번째,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 일단 좀 부각이 됐고, 두 번째 바이백 효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면서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안정되기는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이 확대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 뭐 휘둘릴 필요는 없다. 항상 이제 뭐 종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뭐 한 10번 반복된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고요. 그냥 이제 유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국제 유가가 빠지면서 WTI가 $80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이란과 오만이 그 호르무즈 임시 재개방 관련해서 회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 이슈도 일단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을 때리긴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사실상.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은 제 미사일을 쏘진 않겠다라는 것과 거의 진배 없는 말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격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또 유가가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그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수가 기존에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많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란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각 국에서 이제 이란에 개별 접촉을 해요. 야, 우리 배는 좀 통과시켜줘. 우리 배도 좀 통과시켜줘. 이렇게 되면 이란이 이제 보고 나서 오케이 여기까지 통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100% 집계에 다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보다는 이제 그 원유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가의 안정으로 좀 연결이 됐고요. 전쟁이 완전히 좀 끝나기보다는 뭐 이란이나 그 미국 모두 각자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유야무야되게 좀 질질 끌리는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안정만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정부가 이제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원전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이슈,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부분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공동으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좀 같이 뭐 해보자, 투자해보자 이런 말 했다라는 이슈들. 산통부에서는 부인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전주를 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전기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참 언제 가나 했는데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이제 건설과 원전 두 섹터가 또 주인공이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가 9월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에너지 위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이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은 이어지는 것이고, 에너지에 또 원전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9월까지는 원전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 관련주 대비해서 원전주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못 갔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웠던 이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I 테크놀로지의 흡수 합병을 결정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죠. SKI 테크놀로지는 급등을 했고, 당연히 이제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실적 너무 좋았고 3분기에도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정제마진과 윤활기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분리막 사업인데 뭐 전기차 시장이 엄청 좋았으면 이것도 뭐 잘 되겠지만 지금 전기차 업황이 좋지는 않죠. 회복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적자 기업을 끌어안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부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반전이 되려면 생각보다 그 전기차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된다. 그러면 오히려 품에 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네, 지금 SKI 테크놀로지로서는 약간 재무적인 부담을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잘 버는 SK이노베이션에 도움을 좀 받겠다라는 것을 뭐 대놓고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좀 급락을 하긴 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인 것은 맞기는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유가가 떨어지면 센티는 좀 악화가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밑골이 달렸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낙폭과대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일정 부분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특징 섹터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원전이 사실상 시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그래서 이제 이 대형 원전이 기본적으로는 그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원전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모멘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내 재건축 재개발 마찬가지. 그래서 이 호재와 모멘텀 수로 보면 이 건설주를 따라잡을 게 없다 사실상.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건설주는 모멘텀의 개수로 따지면 정말 가장 풍부하다라는 말씀. 제가 한 금요일쯤에 한번 건설주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생각이긴 합니다. 요즘에 계속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자료들로 한 번 더 오전장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건설주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재건 두 가지가 같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피팅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뭐 조선주가 이제 좀 올라갈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고요. 전진건설 로봇이 이제 재건에서는 상당히 좀 이름 있는 종목입니다. 의미 있게 올라왔고 현대 에버다임도 재건주죠. 그리고 진성 TEC 기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재건주를 엮이면서 올라갔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지금 재건 사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원전, 한전기술 오늘 주인공이었죠. 웨스팅하우스 이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전기술은 SMR 관련해서도 상당히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설계 기술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인수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베타가 높게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전산업도 강했습니다. 한전산업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까지 좀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리고 오늘 유통주가 낙폭이 좀 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뭐 이마트까지도 다 저점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요즘에 좀 주춤했었던 게 편의점주인데 편의점주도 GF 리테일이라고 했네요. 네, GS 리테일인데 GS 리테일 그리고 BGF 리테일까지도 이제 견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통주, 편의점주, 그래서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설, 재건, 원전, 유통 이 정도가 섹터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담진 않았는데 엔터주가 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엔터주 아주 시원한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그 SM이라든지 YG, JRP 뭐 이런 종목군들 일단 저가에서 한번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게 또 연속성 있게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못 간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엔터주가 올라오는 것도 이상할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엔터주의 저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이슈 한번 볼게요. 자, 삼성 ENA가 그 쿠웨이트 정유시설 복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이 지금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가 재건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그 물리적인 무력 충돌에서 경제 제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당분간 이란을 크게 타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재건 사업이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죠. 그래서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재건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 E&A 같은 종목은 그 중동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GS건설이나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도 그 중동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재건 TF팀까지 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재건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픈 AI 자체 개발 칩이 엔비디아 블랙에를 능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이 되게 이제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브로드컴이랑 같이 만든 칩이고요. 이름이 까먹었네요. 이런 네 글자인가 그런데 요즘에 개별 칩들이 많아서 이름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의 이제 자체 개발 칩인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칩이 어떤 칩이 뭐보다 성능 우위에 보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그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넘어섰다고 해서 무조건 그 칩보다 우호적인 거는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건 어쨌든 오픈 AI 칩이 괜찮구나 생각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블랙에를 능가한다 이런 이슈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있지만 사용 시간 그리고 돌리는 프로그램 기타 등등에 따라서는 성능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빅테크에서 개발하는 칩들은 대부분 전용 칩이에요. 자기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은 이제 그 LLM이나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한 그 맞춤형 칩인 거고 엔비디아의 GPU는 범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타 넣어도 그냥 잘 돌아가는 칩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어요. 칩을 절대적으로 이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콜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는 잘 나오는데 서버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칩 성능이 이제 좋다고 해서 그걸 1대1로 비교하는 거를 100% 신뢰하실 필요는 없고 참고하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설령 어떤 칩이 더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해도 그 칩을 어떤 식으로 연결했는지에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칩 성능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AI 가속기, 그 다음에 렉, 그리고 서버 이런 것들에 뭐 앞으로는 뭐 CPU, 냉각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성능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타이틀로는 아무래도 우리 칩이 니들 거보다 좋아 이러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블랙에를 넘어서죠. 네, 베라 루빈 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그 지켜볼 거는 브로드컴인데 CDS 프리미엄이 요즘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거의 3배 정도가 뛴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CDS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말은 뭐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원래 설계도를 파는 업체잖아요. 원래 그 사업만 했으면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칩을 다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우리 설계도만 팔면 안 되겠다. 우리 칩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랑 손도 잡고 칩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를 파는 업체가 갑자기 칩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겠죠. AI 칩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비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채를 땡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DS 프리미엄은 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감을 주는데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또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국채금리가 다시 튀면 그때는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뭐 바이백을 하던 뭐 일반 계정을 쓰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금리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슈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제가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인베스터 데이 내용을 쭉 봤거든요. 이게 왜 약간의 실망감으로 작용을 했냐면 기존에 이제 그 리포트나 이런 것들 분석을 볼 때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베스터 데이는 자동차에 포커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번 인베스터 데이는 그 로봇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를 보니까 80% 이상이 자동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2030년까지 신차 100종 출시한다, 소프트웨어 들어간 차 출시한다, 엔비디아랑 뭐 자율주행 협업하고 있다, 뭐 영업이익률 9% 가겠다, 다 자동차 얘기였고 로봇 얘기가 없었던 거는 아닌데 로봇 얘기 중에 그냥 그래도 구체적인 거 하나는 연간 3만 대 로봇 생산체제 구축하겠다. 요 정도였어요. 요거 말고는 아주 뚜렷하게는 없었고 대부분 자동차 그다음에 주주환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자동차보다 로봇 관련된 얘기를 원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덜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시장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어떻게 돈을 벌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실망감이 반영됐지만 저는 뭐 여전히 견고한 그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행보라고 보고요. 저는 전혀 무리 없이 현대차 그룹주는 보유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죠? 2~3% 정도 밀렸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를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얘기가 나왔으니까 로봇 한번 보면
WR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행사입니다. 네, 중국 행사인데 25년이랑 26년의 차이가 조금씩 있죠. 25년의 행사를 보면 로봇의 지능 수준 자체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끝났습니다. 이 행사는요. 중국 행사고요. 개발된 기술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아, 참 그거 로봇 달리는 거 보셨어요? 로봇 달리기? 그래서 우사인 볼트 기록을 넘었다. 9초 한 2 정도 나왔나? 우사인 볼트 최고 기록이 100m가 9초 58인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로봇에서 9초 2 뭔가 3 뭔가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깼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달리는 폼을 보면 되게 웃기긴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만큼 중국의 휴머노이드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도 봐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로봇이 달리기를 해서 뭐 할 건데 사실, 그죠? 우리가 로봇을 유용하다고 생각하려면 공장에 들어가서 정말 사람에 준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빨래, 설거지, 청소 같은 걸 하든지, 그죠? 이런 걸 해야 유용해지는 거거든요. 로봇이 발차기하고 공중제비하고 달리기 잘하면 뭐예요? 못 땄을 건데, 그죠? 100m 9초에 달리는 로봇이 뭐예요? 격투기 로봇 못 땄을 건데, 보디가드를 쓸 것도 아니고요. 보디가드를 쓸 수도 있나? 어쨌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술력을 좀 보여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쓸모 있는 상태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쉬운 게 로봇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계감으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봇은 약간의 기대감과 실질적인 쓸모의 균형 맞추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WRC 보면 예전에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서 얼마나 쓸모 있는가로 그래도 조금 바뀌고 있다. 2027년 행사에서는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는 하죠. 자, 무인 운반차와 자율이동 로봇으로 구현한 로봇 공장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로봇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AI 워커 같은 거는 비슷하게 생겼죠. 움직이고 이렇게 물류해서 짐을 들여다가 이렇게 옮기고 놓고. 아틀라스도 단순 분류 작업 같은 거는 시연으로 보여줬어요. 그죠? 이쪽 거 빼서 저쪽에 옮기고 쌓고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유용성을 갖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실제로 아틀라스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만큼의 일은 못해도 사람의 한 절반 정도의 효율은 나와야 그래도 쓰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가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있고, 또 아틀라스는 너무 비싸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가격도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구글과 엔비디아의 이제 로봇 관련된 전략인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다. 그래서 구글은 출발점이 지능이고 엔비디아는 연산. 그러니까 지금 진화 방향을 보면 구글은 하향식, 지능에서 하드웨어로 내려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상향식, 연산에서 지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하지만 약간은 이제 다른 그런 전략들을 짜는 게 두 기업이에요. 앞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두 기업이에요. 근데 빅테크의 이제 거의 뭐 정점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 기업의 이런 어떻게 보면 대결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현대차는 이 구글과 엔비디아 둘 다와 강한 결속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그룹주는 하루하루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장기 보유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장기 보유고, 하락할 때 주워 먹다가 배당 주면 그냥 배당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트레이딩이나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이다. 이건 뭐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은 조금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봤고요.